자, 블랙박스. 자,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토지 이동 신청 및 정리라고 번호에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 정리에서 토지 이동도 뭐 시험 문제 보통 한 2문제 나오는데, 자, 축적 변경 문제예요. 다 이게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또 한 해 나오고 이렇게 한 해 걸러서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안 나왔고 그 전년도에 또 나왔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정리는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한 개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건데, 자, 거기 이 토지 표시는 말 그대로 이제 6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2번을 한번 줄쳐보시면 절대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있죠? 이 토지 이동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자,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뭐 할 수 있고, 이거 직권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받아 있죠? 그러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 빼놓고는 측량을 하는데 성과들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점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말 그대로 합병과 지목 변경은 자, 측량 검사할 필요가 없는 토지 이동이다.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토지 이동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서 한번 봤고, 자, 토지 이동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뭐가 있고, 신규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다. 자, 토지를 뭐 하는 경우고, 분할하는 경우고, 토지를 뭐 하는 경우고, 합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다된 등록 말소가 있어요. 등록 말소가 있다니. 자, 그럼 이렇게 토지의 이동부터 이렇게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토지가 바다된 등록 말소. 자, 이게 사유입니다. 자, 특히 이렇게 6가지를 하는 것은 자, 이 6가지만이 뭐가 있다?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일단 누가 신청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안 하면 방금 아까 읽어봤죠? 자, 몇 번에 거기 토지 이동의 의의 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만약에 논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지목이 대로 바꾸면 소관청은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안 하면 당연히 누가 한다? 국가 한다. 자, 그럼 신규 등록은 일단 60일의 의무가 주어져요. 60일의 의무가.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나오는 거는 이 신규 등록은 최초로 뭘 만드는 거겠죠?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과연 소유권자를 등록하려면 이 소유권자가 누가 소관청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합니다. 조사 등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 증명서면 일단 자, 3가지. 첫 번째 뭘 가져오라고? 판결서입니다. 판결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준공검사 확인증입니다. 준공검사. 자, 준검사 확인증 4번입니다. 확인증 4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 그 기획재정부 장관만 외우시면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 자, 그래서 자, 거기 소유자 증명서 면에서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서 얘기입니다.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 3가지만 꼭 좀 암기해 두자. 뭐에 대해서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받는 거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제 촉탁 사유가 아니다. 물론 이제 60일의 의무,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이에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이 이제 1,000만 원 이제 자, 벌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토지 이동의 뭐에 대해서 이제 의의에서 나왔지만 측량 성과는 내지 않는다. 그 점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뭐가 중요해요? 등록 전환은 일단 대상이 중요해요. 자, 하여튼 의의는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대상 보시면 일단 대상하게 되면 앞에 산지관리법 나오죠. 산지관리법은 책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글자를 잘 보시면 어디다가 산에다 뭘 진 거다, 이게 집 진 거다. 산지관리법이에요. 산지관리법이 나왔든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산지관리법이 안 나오고 관계법령이 나왔으면 맨 뒤에 맨 뒤에 지목을 지목을
이렇게 변경하여야 할 토지라고 나오면 이게 봐요. 할 토지 나오면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이 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자 방금은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고 지목 변경이 수가 없이 하는 것은 거기 A, B, C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 앞에만 외우면 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서 나머지 토지가 임야도에. 그러니까 그 임야도에 있는 뭐예요? 토지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나머지 토지가 지목이 된데 임야도에 존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나온다든가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예요? 이게 보안임인데 사실상 형질이 바뀌어서 전으로 쓰고 있지만 이 보안임은 지목 변경이 안 되니까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계획구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세 가지. 자 이렇게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자. 자 그렇게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중요하니까 대상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면적 정리 그랬을 때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은 등록 전환 측량 결과에서 임야 대상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니은이 중요한데 만약에 뭐예요? 자 측량하다 하게 되면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임야 대상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 사이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된 면적을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고쳐야 되죠. 고칠 때는 등록 전환이 네 글자니까 직권 정정을 해요. 직권 정정. 하여튼 그래서 자 뭘 하게 되면 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에 오차가 있어요. 그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내라면 등록 전환된 면적을 하고 초과해서 고칠 때는 등록 전환 네 글자니까 직권 정정.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면 틀린다.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걸 좀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뭐예요?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예요? 등록전환도 60일이죠? 60일이다. 근데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임의적이에요. 모두 임의적이고, 합병도 임의적이다. 자, 분할은 언제? 일필지일부가, 자, 이렇게. 일필지일부가 뭐예요? 토지 형별 변경. 자, 일필지일부가.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일필지일부가, 이렇게. 일필지일부가 토지 형별 변경 용도가 변경됐어요. 용도가 변경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때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겨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전에 뭐예요? 집을 짓게 되면 요 일필지 일부가 집 줘서 자, 지목이 대가 되죠? 요건 반으로 나눠갖고 여기는 전으로 세금 내고 여기는 대로 내라. 요때 강제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용도가 변경되니까 뭐 할 때 분할을 신청할 때는 무슨 신청도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하라. 이 지목 변경에 대한 신청도 같이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할 대상은 다 외울 게 아니라 뭐예요? 의무가 주어지는 거 하나만 꼭 좀 외워두자. 이건 해야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만약에 뭐예요? 면적에 있어서 여기 아까 뭐예요? 등록 전환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 면적으로.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이라 했죠?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분할하게 되면 자, 이내라면 뭐예요? 그냥 자, 뭐하고 이내라면 자, 토지를 분할할 때 이내라면 안 분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초과하게 되면 그건 두 글자니까 정정이라고 얘기해. 하여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분할 신청서 제출할 때 세 번째 줄에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한다 그랬죠? 그 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합병에 대한 뭐예요? 합병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합병에 대한 제한 한마디로 뭐예요? 합병의 제한 사항. 그래서 아까 일필지 성립 요건 기억했죠? 그래서 뭐라고? 지번, 지목 뭐라고 이거? 축소 지연 등기하라. 자, 지번 부여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초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소유자는 같은데 자, 이렇게 A 땅하고 B 땅하고 소유권 잤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이에요. 그런데 여긴 갑이 4분의 3이고 여긴 갑이 4분의 1이고 이건 갑이 3분의 2고 여긴 3분의 1이다. 서로 뭐가 틀리다는 게 공유 지분이 다르다면 합병을 못합니다. 소유권자가 같아도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 못하고. 만약에 소유권자가 같아요. 자, 소유권자가 같다는 얘기. 소유권자가 같지만 만약 소유권자가 갑과 같다는 얘기.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다. 같아요. 근데 자, 이거는 다 이 땅이 뭐예요? 충청도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은 어디? 서울에 살 때 샀고 이 땅은 어디 살 때? 이 땅은 뭐예요? 어디를 사서 만약에 대전에 있어야 샀다 아니게 대전에. 그럼 자, 두 토지를 합병했을 땐 과연 뭐예요? 재산세를 어디서 재산세 어디다가 제한세 내라고 거기서 보내려면 서울로 보내줄 것인가? 대전.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합병 못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그 합병에 대한 요건 얘기했을 때 자, 그 미음번이 중요해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를 때는 절대 뭐 하지 못한다고? 합병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게 자 봐두시면 돼요.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꼭 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번에 합병 신청 중에 그 니은 있죠? 임의적상인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와 지목이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자 구유수 공채 있죠? 공채. 자 그래서 공부자란 장학도, 공장용지, 학교, 도로, 철천제, 철도,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있어. 요런 지목일 땐 강제적인 매출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14회 때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 답 뭐예요? 학교용지. 이게 답이었어요. 학교용지. 이게 답이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와 공장, 하천, 도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지번부여지요. 예컨대 자 이게 신림동이 있다. 그 신림동에 철도도 있고 하천도 있고 뭐예요? 도로가 있으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하나의 도로를 같은 지번부여지니까 하나로 합하면 돼요. 괜히 이렇게 다른 토지를 서로 다른 토지로 뭐예요? 자 분할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자는 얘기예요. 자, 꼭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지목 변경은 뭐예요? 지목 변경은 자 그것도 대상이 중요한데 뭐하고 비교해서 이 등록 전환과 비교해서 이 지목 변경은 그 기억이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맨 뒤에 뭐라고? 관계법령에서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뭐예요? 준공된 토지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말 그대로 택지개발이니까 지목이 되다. 공장용지로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목 변경은 첫 번째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토지하고 토지 또는 뭐예요?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또는 뭐예요? 건물의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됐다. 아, 토지 전에다가 집 지면 뭐예요? 대가 용도가 바뀐 거고. 건물도 뭐예요? 자, 학교 건물로 쓰던 것이 사무실로 쓰게 되면 이제 학교 용지가 아니라 자, 대가 된다. 이렇게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출처보세요. 공사준공전에 합병을 신청한다면 도시개발 등 그러니까 뭐 택지개발할 때 어차피 택지개발하면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합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공동주택 부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공동주택 질 때 합병을 신청하면 자, 지목은 대로 지목 변경되는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니을은 뭐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꿀벌과 매출이 딱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던 건데 요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이렇게 보시고 그 디귿 보시고 자, 등록 전환하고 꼭 지목 변경 대상을 비교해 보자. 왜? 여기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게 이건 등록 전환이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꼭 구별해서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 다음에 하여튼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점도 상기를 해 두시고. 자, 바다가 된 등록말서는 딱 두 가지. 그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하나는 자, 이것만 날짜가 90일이에요. 다른 건 다 60일인데 요것만 90일이다 라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는 자, 이것은 자, 일단 안 하면 물론 소관청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등록말서 할 때 만약에 뭐 할 때 회복하죠? 회복. 자, 바다가 된 토지가 만약에 지형 변화돼서 회복될 때는 그때는 뭐예요? 회복될 때는 그 소관청이 하는 것이지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왜? 토지동은 자, 말소까지만 토지동이지 회복은 토지동 신청이 아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일단 뭐예요?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뀌면 그냥 바로 뭐예요? 바로 명칭이 바뀐 걸로 보겠다.
자, 절대 토지 소유자가 뭐 신청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국가가 소관청이 알아서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토지 등 사유에 대해서, 자, 그렇게, 자, 의, 대상, 기타 있죠? 내용 있죠? 박스 한번 정리하시고, 자, 축적 변경은, 자, 축적 변경은 이렇게 24회, 26회 이렇게, 자, 그 19회 나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떨 때는 뭐예요? 그냥 한 해가 같이 나올 거 있고,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이것도 좀 작년에 나왔다 그래서, 자, 방심하지 말고, 한번, 날짜 정도를 한번 좀 알고 갑니다. 날짜 정도 꼭 알고 갑니다. 자, 왜 시험 문제 요새 최근에 나오는 게 계속 뭐예요? 날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날짜를 알고 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 변경은 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여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이거.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축적 변경 저기할 때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자 거기 의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지적도가 들어가면 틀린다. 라고 일단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절대 축적 변경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거부터 먼저 받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본적으로 뭐예요? 축적 변경 몰 중에 축적 변경에 자 거기 절차 사항에서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축적 변경은 의가 지적도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작은 축 쪽으로 이동했다는 정리와 관련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 자 그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를 때는 축척의 통일성이 결여되니까 축적 변경하는데 일단 절차상 하여튼 뭐 나오면 축적 변경 나오면 이렇게 축척 자 축척에 대한 변경에 대한 자 등장하면 자 기본 의로는 뭐예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임야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적도의 등록사항 중에서 경계점의 정밀성을 펴니까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뭐예요?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의 신청과 뭐에 의해서도 자 직권에 의해서도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당연히 뭐예요? 절차상 누구의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의 동의 3분의 2의 뭐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축적변경위원회에게 축적변경위원회 뭘 거쳐야 되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에 자 뭘 승인 그래서 반지축척이라고 그랬죠? 반지축척 승인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공고를 합니다. 이제 공고. 자, 공고합니다. 며칠 이상? 20일 이상.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시를 해요. 며칠? 30일 이내. 자, 경계점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적 식량, 지적 정리 등을 확정 공고일까지 뭐예요? 지적 정리 등을 정지시킵니다. 나중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합니다. 새로 정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면적이나 측량은 다시 면적이나 경계 좌표는 측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번별 뭐 해요, 이거?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지번별로 조서 작성한다. 그래서 지번별로 뭐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토지가 101번으로 바뀌고 면적이 200이면 203이 되고 이렇게 지번별 조서 꾸밉니다. 왜냐면 면적의 증감 처리 때문에 그래요. 면적의 증감 처리. 자, 그래서 이 면적 증감 처리라고 하는 것에 이게 바로 뭐예요? 청산이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증가 감소된 것을 뭐예요? 돈으로 환산한 것을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을 하기 위해서 누가 자,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해서 지번별 1제곱미터다. 금액을 뭐해서 미리 조사해서 어디에다가 미리 조사해갖고 자 축적변경위원회 있죠?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 하냐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게 틀렸어요. 어디에 제출한다고? 소관청에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당연히 어디에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로
1제곱미터 금액을 정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이렇게 축적변경 지역에 이 지역에 뭐예요? 정해놓으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정해놓죠? 정해놓으면 만약에 값이 3제곱미터인데 이게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이익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이 뭐예요? 2제곱미터가 감소했으면 이게 70만 원이면 140만 원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일 금액을 정해서 증감 면적에다 곱해서 청산을 산출하면, 자, 청산금을, 자, 산출 뜻을 뭐예요? 뜻을 15일 이상. 15일 이상 뭐하고 이거? 공고하고 뭐예요? 열람시킵니다. 그럼 이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네? 20일이네. 자, 20일에, 자, 열람과 공고를 받으면, 자,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너 가봐, 너 300만 원 이익 봤으니까 납부하라. 3개월. 을아, 너 수령해 가라. 자,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돈을 받았다는 건 초과이익이고, 자, 돈을 줬다는 건 부족이익이죠. 다 누구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초과이익은 수입으로. 부족액은 뭐예요? 부담으로 보겠다. 부족액. 부담으로 보겠다. 부담액입니다. 자, 그럼 누구의 수입과 부담으로 보냐 하게 되면 지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확정공고를 해요. 확정공고. 이 확정공고가 축적변경의 토지의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요 확정공고하는 날짜에 이 내용이 바뀐 대로 지번지목 경계면적좌표가 바뀐 대로 뭐 하면 돼요? 자, 지적정리한다라고. 그 11번에 그렇게 써 있죠? 11번에. 그래서 거기 요 날짜 외웁니다. 이태백이 그래서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 여기 공고 20일 이상. 이태백이. 삼순위와 이제 15야 달 밝은 밤. 15야 달 밝은 밤에. 자, 그럼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 노래 부르죠? 그거 노래방 가서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간다. 청산금에 대해서 뭐예요? 자, 15일 이상, 이게 15일이야. 하여튼 15야 밝은 둥근 달. 하여튼 15야 나오면 무조건 돈 들어가니까 청산금에. 자, 그 다음에 자, 달 밝은 밤에 자, 언제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뭐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납부 수령 사랑하고 36개 하다가 36개 하다가 36개 하다가 자, 남자놈이 이태백이라는 남자놈이 여자하고 15야 달고 방에 20일 사랑하다가 일단 사랑할 거 다 사랑하고 도망가죠. 36개 하죠. 우리나라 정서상 남자놈은 도망가면 발병이 나야 돼. 병이 걸려야 돼.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발병한다. 1개월. 이게 이신청이에요. 이신청. 자, 그래서 왜 나만 100만 원이냐? 나도 한 80만 원 해달라라고 있으면 이의제기하라는 거예요. 납부 수령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이네. 이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이제 요 3개월하고 1개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계속 이게 나오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 좀 반드시 15회 이태백이 삼순이와 15회 달 밝은 밤에 20일 이내 사랑하고 36개 하다가. 그러니까 청산금이 15일 이상이에요. 돈 들어가니까. 15회 밝은 둥근 달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36개 하게 되면 앞에 뭐예요? 3개월 6개월이니까 도망가려면 20일 살아가. 20일.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지적을 정리하는데 지적 정리 사유와 방법 이게 나오는데. 자, 한마디로 뭐냐면 지적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대장이 만약에 있어요.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에 뭐에 관한 사항, 이 토지 표시 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 표시 사항과 뭐예요? 소유권 사항을 뭐 하는데? 정리하는데 자, 정리하는데 우리가 절차상 뭘 작성해야 되냐? 절차상 우리가 그 토지 이동 계류서 같은 것을 작성한다. 그 소유권을 정리한 데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계류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한다라고 이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니게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에 자,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 지적정지 사유의 방법 써 있어요. 그래서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그 줄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방금 얘기한 대로 지적 공부의 등록상에 관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토지 소유자 간의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뭐한다? 각각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등기소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어갖고 그 대장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꾸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죠? 그런 게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소유자 정리 1번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할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그랬죠? 그때 시험 문제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재작년에. 자, 다음 중 뭐예요? 자, 지적 공부의 소유권 사항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그 신청 정보 있죠? 등기 신청 정보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네 가지 보시고 그다음에 2번 좀 주세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뭐한다?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자,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 그 3번에 또 주시세요. 자, 뭐하고 등기부에 적혀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을 때 이 등기부하고 대장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답으로 돼 있다. 답.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갑에서 을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여기 을로 고치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줬는데 자, 어디하고 등기부 이 대장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가 서로 뭐하지 않으면 불일치하면 자, 소유자 정리 못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소유자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소유자 정리할 수 없고 이 경우에 뭐예요? 이 경우에 토지 표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 등기관세에 통지한다. 이거를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해요. 자, 그거 이해되죠? 절대 등기부하고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자, 정리 못한다. 그거 좀 이해해 두시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정정해서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뭐예요? B, 자, 거기 B번 있죠? B번이 중요해요. 그거 줄쳐보자. 뭐라 얘기냐면 자, 이렇게 직권정정입니다. 직권. 직권으로 정정하라. 직권정정 얘기입니다. 직권정정. 그래서 뭐예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뭐가 됐다니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등록됐다. 자,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면적의 증감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지금 하면 도면이 있다면 이 도면에 숲필지 토지가 있다니. 자, 그런데 여기 토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19 뭔데? 대인데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것은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다. 자, 이렇게 크기는 같은데 크기가 같으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얘기죠. 증감이 없이 뭐만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뭐예요? 면적이 증감으로 나오면 틀려요. 증감이 없으니까 뭐예요? 직권정정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만약에 위치만 잘못된 게 아니라 경계가 변경됐다.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 토지고 이게 을이라는 사람 토지일 때 이렇게 만약에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팍 줄어들죠? 이건 직권은 안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면적이 증감이 없다. 그거는 꼭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번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기억 소유자 신청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자,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상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써있죠. 뭐 이것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권도 가능하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 니은이 이제 중요하니까 줄쳐보자.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등록상의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됐어요. 자, 말 그대로 자, 누가 소유자에 뭐 하는 거?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인접 토지에 자, 인접 토지에 경계가 뭐가 됐다? 경계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자, 면적도 뭐가 된다? 면적도 변경이 생겼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변경. 자, 이렇게 뭐예요? 면적이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이 이만큼 줄어들겠죠? 면적이. 그럼 당연히 이럴 경우에 절대 이건 이건 신청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인접토지 경계가 뭐 했으니까 경계가 변경됐으니까. 절대 이런 경우에 직권을 하면 된다는다 이거. 절대 인정 안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주의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 이거 자 인접 소유자에 뭐가 필요해 소유자에 자 인접 소유자에 그 승낙서 자 또는 승낙서 안 지면 뭐가 필요해 또는 자 판결서가 필요합니다. 판결서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꼭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디귿에 보면 자 이때 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생겼으니까 그걸 정정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되겠죠. 줄 치세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선고도 첨부하라 보자니까. 그다음에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억 중요하다. 항상 뭐예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는데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권 사항이 틀린다든가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면 등기부가 고쳐야 되니까 등기표 정보, 등기관리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자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다를 때는 이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있죠? 줄쳐놓고 보자. 그렇게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그 지적정리에 대한 통지인데 그런 얘기 지적정리 통지라는 건 뭐냐면 누가 현재 소유권자 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디에다가 지금 이 토지가 답이에요. 답에다가 집을 졌다. 논에다 집 졌으니까 이 대가 됐겠죠. 근데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답으로 세금 내려고. 소관청은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에 뭐예요?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뭐라고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장부 보고 이게 왜 논인데 왜 대가 집이 있지 하면서 이제 고치죠. 그럼 이제 이 을한테 통지해줘요. 뭐하고?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 후에 뭐 한다? 통지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 통지. 왜? 앞으로 9월 달에는 돌아오는 9월 달에는 세금을 뭐로 내라고? 대로 내라고. 그러면 통지 시기가 중요한데 통지 시기는 자 뭐라고? 변경 등기가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필요한 경우다.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자 여기 우리가 답 이거 뭐라고? 대로 보시죠. 등기관이 대로 보셨으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면 자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소관청이 등기소에서 자 접수한 게 아니에요.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한 날부터 이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 이게 며칠이라고? 15일이다. 15일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이렇게 뭐예요? 변경 등기가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다. 아니한 경우는 어디에? 공부의 대라고 뭐예요? 등록한 날부터 등록한 날. 등록하니까 며칠이다 이거. 7이다. 등록 7일. 7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 두시고 그거 이제 줄쳐놓고 보자. 그래서 그 3번과 4번 그거 별표 놓고 줄치자.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절대 뭐예요? 등기 촉탁은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나와요. 촉탁 사유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와. 아닌 거. 그 아닌 게 이제 답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신규 등록이에요. 왜? 등기부 없으니까. 이 대장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촉탁은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니까 고칠 게 없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다. 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자 이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죠. 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자 당연히 바뀐 걸로 보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소관청에서는 소관청이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등기 완료 통지에서 등기소에서 보내는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입니다. 이 소유자 정리 이것은 절대 촉탁 사유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 거기 그 등기 촉탁 그래서 자 거기 답을 저 1번에 신규등록 제외됐다 돼 있죠. 그걸 이제 포함해서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가 꼭 중요해요. 세 가지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답으로 좀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 측량입니다. 그래서 측량하게 되면 일단 측량의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중에서 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의 현재 사항을 자 그 뭐하고 대비해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대비해서 자 표시하는 게 바로 이게 현황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적 확정 측량은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은 어느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있죠.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그런 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은 다 뭐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지적 현황,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그렇게 또 좀 이해를 해두시고 용어 세 가지. 자, 복원 측량은 지표면상에 뭐예요? 복원을 뭐 하는 거 이거? 복원을 지표면상에 뭐예요? 지표면상에 경계를 보관하는 게 뭐라고? 그게 복원 측량이다라고 일단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경계 면적 좌표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문제 대상 아닌 거 그랬죠? 측량, 지적 뭐예요? 지적 측량 대상 아닌 거 이렇게 지적 측량 뭐예요? 지적 측량에서 대상 뭐예요? 대상 아닌 거 나오죠? 대상 아닌 거 나오게 되면 합병하고 뭐예요? 합병하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 이해해 두시고 가끔가다 우리 작년처럼 연속 지역도는 측량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측량 대상 중에서 거기 뭐하고 이거 2번의 현황 측량 말 그대로 뭐예요? 이 현황도를 보게 되면 어디에 지표면상에 의해는 이 건물의 뭐예요? 이 바닥 위치가 이 지적도나 이 지적도의 경계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자 건물이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 측량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예요? 자 뭐라고 그 건물의 현재 상황을 그 건물의 현황을 뭐했다 표시했다라고 이제 건물의 현황이란 단어가 나오면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측량의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의뢰한다면 틀림없이 틀리니까 이제 그걸 받으시고 5번이 중요해요. 5번이 중요하니까 자 누가 측량 의뢰 있죠?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고? 지적 측량 뭐예요? 수행자한테 해요. 수행자. 자 그럼 이 수행자가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무엇을 수행 계획서를 어디에다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요. 자,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소관청에. 자, 그렇게 받으시고, 자,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즉시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이제 그걸 추천놓고 보자니까. 그 다음에 그 쌍가로 3번 측량기간 검사기간 중요하죠. 그래서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기간은 뭐예요? 측량기간은 5일이죠. 5일.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4자니까 이게 4일입니다. 4일이다. 뭐 외우지 않더라도 4니까 4일이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 우리가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자 이 기초 측량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설치해요. 대한민국 전국 방광곡곡에 뭐가 이 위선과 이 경선이 만나는 이 지역에 자 이렇게 산에다가는 돌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무엇을 이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뭐예요? 이렇게 원번 모양으로 지적 지적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설치한다. 도근점이라고.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우리 그 신림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무엇을 자 분할 측량한다. 치면 기준점이 없다니까. 그럼 기준점을 자 설치하는데 만약에 기준점이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에요? 4일.
15개 초과는 뭐예요? 4점마다, 초과는 4점마다 플러스 며칠을 1일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4개까지만, 4점까지만 1일 가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 28개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초과는 하나부터 4개까지가 1일, 4개까지가 1일, 4개까지가 1일. 12개죠? 27개죠? 하나 더 있으니까 1일. 총 8일이다, 8일. 8일. 자, 그래서 이 몇 번 해봐야 됩니다. 해봐갖고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도 나왔지만 거기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뭐라고 이거 측량기간 4일, 측량기간 5일이라고 검사기간 4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합의를 한다, 합의하게 되면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측량기간은 자 며칠? 측량기간 자 4분의 3이고 뭐 5분의 3 3분의 2 아닙니다. 4분의 3이고 검사기간은 검사 기간은 뭐 4분의 1이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합해서 20일인데 검사 기간은 며칠이냐 그래서 이게 5일이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자, 그 동그라미 3번에 수행자가 측량 실시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 소관청에 검사받아야 되는데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 있죠? 특히 자 이렇게 특히 이제 뭐예요? 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검사가 필요해요. 왜? 자 국가가 누구한테 맡겨놨으니까 수행자한테 맡겨놨으니까 자 제대로 뭘 했나? 측량을 했나? 뭐예요? 검사가 필요하다니 검사가. 자 그래서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 도지사. 지적 소관청에 검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검사 특히 좀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뭐라고? 삼각 측량과. 자, 그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 쪽에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 있어요. 이 지적 확정 측량은 자, 확정 측량은 특히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검사를 받는다. 시도인한테 검사 받는다. 네 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지적확정 측량은 개발사업에서죠. 개발사업. 이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누가 정해서 고시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정해서 뭐예요? 정하여 고시하는 뭐예요? 면적 규모 뭐예요? 면적 규모 이상일 때 있죠. 이상일 때는 뭐예요?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검사하고 이하일 때는 뭐예요? 이하일 때는 누가 검사라고? 자, 그 소관청이 검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 그 다음에 미만, 자, 소관청. 이상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경계면적 좌표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경계면적 좌표가 아니는 경계 뭐라고? 경계를 복원한다든가. 복원 측량과 경계면적 좌표가 아닌 뭐예요? 지적 현황 측량 있죠? 자, 건축물의 바닥면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 있죠?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꼭 외웁니다.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자, 사막도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노래 중에 목포의 눈물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색어 한번 네이버에 목포의 눈물 한번 들어가셔서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 이런 규절이 나와요. 사막도 이런 규절이 있어요. 사막도가 있어요. 그 목포 앞에 지금은 이제 뭐예요? 그 도로가 생겼지만 그 섬이 있었어요. 섬. 그래서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노래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좀 암기해 두시고. 자, 지적 측량 기준점은 이제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기준점에 대해서 측량에 관련된 사람은 뭐예요? 등본 교부가 열람이 가능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각점은 이 삼각점 지적 삼각점 있죠? 지적 이 삼각점과 자, 그다음에 지적 삼각 뭐예요? 삼각 보조점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도근점이 있어요. 도근점 있다. 그 성과 측량에서 얻어진 결과 있죠? 이 성과도에 대해서 관리는 뭐예요? 관리는 이 삼각점은 자, 이 삼각점은 누가?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성과
관리입니다. 관리. 이 성과를 뭐 하는 거 이거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뭐예요?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해요. 시도지사. 자, 이건 누구예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뭐예요? 이 관리가 아니라 등본교부 있죠? 등본교부하고 열람 있죠? 열람은 삼각점은 누구하고?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지적 소관청에 뭐 할 수 있고 교부 열람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누구예요? 이거 지적 소관청에. 자, 요 차이가 있다. 예, 교부 열람은 삼각점은 뭐예요? 시도지사 소관청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지적위원회 나오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5가지 일을 해요. 뭐라고? 지적 관련 개발 정책, 정책 개발을 업무 개선 등이 있죠? 정책 개발하고 말 그대로 뭐예요? 정책 개발한다는 것은 측량기술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자 양성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징계하고 적부제 심사죠? 적부제 심사. 자, 이게 적부제 심사가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고 적부재심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적부심사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적부심사 있는데 이것도, 자, 올해 시험에 나올까? 하여튼 작년에 뭐예요? 그 지적위원회 이제,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하는 게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인데, 이제 그게 한 문제 나왔는데, 한번 적부심사 보자. 그래서, 자, 측량이 뭐예요? 측량한 게 억울하다가 싶은 사람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적부심사를 이제, 자,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에는, 자,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이죠. 뭐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다. 적부심사. 측량이 적당하게 됐느냐? 부적당하냐?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이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누구를?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디에 청구할 수 있다고?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한번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지방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회부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게 30일이고. 심의하고 뭐예요? 의결하는 기간이 60일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이 며칠? 이게 30일이에요. 심의 의결 마치면 다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해주면? 송부해줍니다. 이 시도지사가 다시 뭐예요? 다시 7일 이내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도 이해 관계인한테까지도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해준다. 자,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요. 자, 그럼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하는데, 자,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해서? 장관을 거쳐서. 자,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거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내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날짜가 이제 꼭 뭐예요? 36 아니면 해부 날짜 36 아니면 37박수 구한다 이렇게 자 외웁니다. 36 아니면 37박수 구한다. 자 36 아니면 37박수 구한다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꼭 사람을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뒤에 이제 그 절차가 나오고 하여튼 날짜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또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자. 자, 블랙박스. 자, 이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